되게 길게 하셨더라고요. 좀 길게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네. 그래서 제가 입시를 여기서 이제 저는 코치인데 코치뿐만 아니라 이런 리더분이 직접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관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도 매일 보고서 쓰고 아이들 데이터, 애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를 보고해서 저희가 그냥 주먹보고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사에서 다 일일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어머니들 믿고 맡기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불을 잠깐만 끌게요. 자, 이분은 뭐 특별하게보다는 이제 간략하게 좀 마무리하는 과정이긴 한데요. 저희가 일산 CMS 빅3 중에 이제 세 번째 빅3 저희가 광고를 계속 나가고 있긴 하고요. 저희가 8월 7일 저희 이제 킨텍스에서 이렇게 전략 설명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략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고요. 요거는 솔직하게 많이 겹쳐요. 1번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2번은 안 겹칠 수 있어요. 그다음에 3번은 우리가 이제 일산에서 이슈가 될 거예요. 일산 이슈 될 거니까 이 뭐냐면 저도 이제 같이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그 CMS 입사했고요. 이분이 이제 2012년도인가 그때 입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목동 라인 그 원장님들이 다 같은 교문에서 공부하고 수업하고 그러신 원장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분은 한마디로 그냥 숨어서 영작교 입시를 총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치와 목동의 양대 산맥 중에 지금은 목동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크기 때문에 일단 이 분이 일산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져가냐면 일단은 입시 실적이 가장 좋은 분이 일산도 같이 관할하십니다. 이분만 오실까요? 같이 실력 있는 선생님도 같이 오세요. 이게 결론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일산 지역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미 광고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는 올해까지만 입시를 맡고 그다음에 아이들 이제 자사고하고 과고하고 영재고까지 관리하고 저는 이제 CMS에서 이제 그 컨텐츠 관련 쪽 컨텐츠 관리하는 게 뭐 하냐면요. 우리 상상고 가면은 상상고 준비하시면 상상고 창의 융합 구술 문제를 하잖아요. 그 컨텐츠를 제가 잘 만들어요. 많이 적중을 시켜요. 그래서 그거 하고 과거 하면은 과거 구술 문제 있잖아요. 토질 면접 문제 그것도 제가 잘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분보다는 제가 힘이 적거든요. 실력이 적게나 힘이 적은데 이분은 목동에서 영재고 하면서 영재고를 완전히 키우신 분이고요. 저는 영재고 하면서 과고를 엄청나게 크게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저가 더 잘하는 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좀 나눠서 갔을 때 제대로 컨텐츠를 만들고 제대로 적중하는 게 저희 대표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뒤에 보면 알겠지만 저희 원장님들 CMS 원장님들을 대거 CMS 랩이라는 컨텐츠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죠. 결론은 컨텐츠 만들어서 적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CMS에서 그런 전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산 CMS를 위한 변화와 히든카드 아까 그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그 얘기인 거예요. 윤경수 부원장님 오시고 교과과는 교과를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오실 거예요. 한마디로 선행이라든지 고등교과까지 할 수 있는 분이 오시고요. 제가 여기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두 개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과도 하고 초등도 하고 중등도 하고 입시도 하고 K모아도 하고 영재학교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
안 남았네요. 솔직하게 제가 이제 4년 정도 있었는데요. 제가 집에 쉰 날이 한 30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CM에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읽어놓은 거는 이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의 의미가 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일산에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좋은 영재학교를 가거나 과거를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 형태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양력을 적어봤는데요. 저희가 이명신 원장님이라고 해서 여기 저기에서 우곡에서 이제 퇴사하시고 원장님을 하고 계시고요, 학원에서. 그다음에 이장호 원장님에서 한 170 센터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CMS 랩 연구 부소장님이 이제 출범을 하세요. 저랑 같이. 저 같은 경우도 역시 현 CMS 센터장이긴 하지만 저도 CMS 랩 연구 부소장으로 이제 역임을 할 거고요. 소장님은 저희 대표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 윤경수 원장님, 입시센터 원장님이세요. 현 목동 CMS 센터장이시고 일산 CMS 센터장을 맡을 거고요. 솔직하게 어저께 인수인계 작업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클래스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저희 구조 부분에서 뭐 개선점, 장점, 단점 여러 가지 이제 전달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들이 바뀌었는데 솔직하게 여기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제일 센 분을 CMS에서는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원래 CMS는 영재고나 과고를 보내는 학원이었고요. 제가 온 시점 1년 전부터 의치안을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제가 온 이유는 의치안과 과고하고 영재고를 한꺼번에 하는 그런 원장으로서 이제 멀티 원장으로서 온 거긴 한데요. 요건 뭘까요? 우리가 B학원의 실적이에요. 이쪽이 제일 큰 학원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쭉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이쪽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데리고 있는 학원인데 결론 실적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와서 이제 원래 저희가 인원이 적었어요. 처음 왔을 때 경시도 한 4명, 영재고도 한 4명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전에 오기 전에는 경기 3명, 뭐 대전 1명 보냈고요. 제가 왔을 때는 솔직하게 영재고 1명 보냈어요. 과거 4명을 보내고 그 해에. 그 다음에 영재고 1명 보내고 과거 7명 보내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영재고 2명 보내고 과거 2명 보냈는데 솔직하게 인원이 한 20명 준비했다 이게 아니에요. 한 6명 준비해서 4명 보내고 그죠? 10명 준비해서 8명 보내고 이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재미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앞으로 KMO 실적을 보면 저희 KMO 실적은 저희 실적이 2021년에는 장녀 1명이에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장녀 3명, 중1로 3개월 준비해서 3개월 준비해서 3명. 그 다음에 올해 금 하나, 은 하나예요. 그쵸?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이에요.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은 얘예요. B학원에서 보여주신 실적에 보셨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올해 실적이 중학교 2학년 하나, 둘, 3명이 돼요. 동상까지. 그러면 얘네들이 내년에 영재학교 준비하잖아요. 경기를 못 가요. 1명, 2명 갈까요? 못 가서 다 어디예요? 장녀예요. 2학년이 없어요. 그쵸?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희는 KMO 금이 2학년 1명인데 얘가 1년이 안 돼요, 구역이. 얘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인데 이 아이들보다 훨씬 잘했죠. 2학년 똑같고 2학년이 저희 1학년이고 여기는 2학년이잖아요. 그쵸? 2차반이 몇 명이에요? 이게 전국 동상이인지 아닌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맥시멈 해봤자 2차 시작한 반이 3명이에요. 저희는 이미 2차 하고 있고요. 2명 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은 최상위권 아이의 수는 똑같네 라는 거죠. 영재학교 어떻게 바라보실 거예요? 혹시나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은 이게 걱정일 수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가 처음에 했을 때는 엄청난 실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못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안일한 건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오신 어머니들이, 그래서 아까 윤경수 원장님이 제가 환영한 이유는, 제가 적극적으로 한 이유는, 이쪽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이 부분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콘텐츠가 목동이랑 똑같이 관리하고 선생님도 새로 오시고 거기에는 시스템으로 공평하게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은 인원으로 계속 꾸준히 합격시키고 있다는 부분이 저희 동동된 콘텐츠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걔네들이 작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KMO 본 아이가 없어요. 얘네들 KMO 아예 안 봤어요. 안 보고 합격시킨 거예요. 물론 경기급은 아니에요. 그죠? 대구 2명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어머니께서 좀 약간 방향 시대성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8월 7일 날 꼭 오실 거죠. 오셔서 그분 되게 과묵하세요. 과묵하신데 과묵하시기 때문에 진득하게 아이들 데리고 관리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저처럼 멀티가 아니에요. 입시센터 위주로 할 거예요. 또 의치장 가시는 분은 올해까지는 제가 다 관리하고 더 전문적인 분이 아까 리더분처럼 오셔서 관리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 안심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대와 같은 지금 뭐 영재분 아니기 때문에 관리 장래성이 있는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높아심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내신. 그죠? 2학년 아이들을 이미 내신 잘 나온 친구도 있고요, 안 나온 친구도 있어요. 근데 1학년 된 친구도 있고 초등학교 6학년 된 친구 있잖아요. 내신이 너무 어려워요. 이유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 고쳐오면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했어도 외부에서 온 친구들은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조금만 공부하면 얼마나 힘들어, 머리가 아파, 치나, 그래서 좀 안 하면 안 돼? 당연히 어머니께서는 우리 혼자 하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그러세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은 어머니께서는 그거를 한 달 내내 들어보시면은 그래 그만두자.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꾀를 쓴 거는 수업을 조금 줄이고 심화는 하되 시간을 저희가 4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반짜리로 수업을 아이들이 하고 과제까지 하고 가는 쪽으로 하면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나마 좀 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께서 생각에서는 저 학원 가서 이제 막 달려야 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안 달려지지? 이런 게 아니라 달리기 위한 베이스를 좀 깔아 놓으셔야 돼요. 깔아놓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KB에 왔고 선생님 하자 그래 할만하니 그러고 좀 스테이 해도 괜찮아요. 왜? 의치하는 TO가 몇 명인가요? 한 반에 저희가 의치하는 12명이긴 하고요. 근데 12명이 된 적은 거의 없어요. 레벨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선행 수준으로 갑니다. 즉 교과가 완성됐을 때 고등 수학상이라든지 수학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과되면은 의치안에서 이제 의치안 네이밍을 달고 의치안에 타이틀을 다는 거는요 다른 건 아니고요. 아이가 영재고나 과고 쪽 아니고요. 과고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영재고 쪽이 아닌 아이 같은 경우는 선행을 쭉 잡아주고 그 잡아준 다음에 심화 기본 응용까지 끝내고 그 다음 과정 심화는 어느 정도부터 시작하고 그때부터 수능 모의고사를 보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혼자서 자주학습 블랙라벨 정도의 시스템이 제일 높은 건가요? 거꾸로 됐네. 하여튼 시스템의 절반 정도 혼자 갈 수 있도록 절반 정도 풀고 갈 수 있는 역량으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블랙라벨 정도까지 하는 친구들은 상산이나 외대 보고 가서 결론은 2등급 안에 잡기 위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응용 정도까지만 해도 이쪽에 있는 백석별봉 가면은 전교 1등 하고 있어요. 운정고까지도 1등급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죠? 대신 쉽지 않아요. 왜? 스테이를 안 해야 돼요. 스테이 안 하고 처음에 선생님 저 그만하면 안 돼요. 갖다 잡아놓고 그냥 하자. 하고 선생님 도와줄게. 하고 그래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데리고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잖아요. 중학교에서 여기 졸업하잖아요. 가서 잘 나와요. 동생이 하는 말이 누나 왜 내신 준비 안 해? 그러니까
나 그거 안 해도 돼. 고등학교 2학년 백석고 전교 1등이에요. 안 해도 돼. 다른 거 한대. 자고 있대요. 미쳤다고. 그 아이가 그렇게 동생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느 의치한 시스템으로 가면은 목동이나 대치에 버금가는 만큼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1등급은 최소한 잡고 간다. 여기서 B클래스 간 친구가 화성고 갔을 때 3등급 나왔어요. 3등급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화성고 정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제일 잘하는 곳이 매대부, 두 번째가 낙생고, 세 번째가 화성고거든요. 화성고 서울대를 24명 정도를 보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3등급을 나왔으면은 솔직하게 그 친구는 좀 A 클래스나 B 클래스였으면 2등급하고 1등급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문자를 하니까요. 그래서 내신.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들이 저학년이면은 1학년 2학년 내신하기 때문에 여기 신경 쓰셔야 되고 정말 삐끗하면은 B 나옵니다. B 나오고 C 나와요. 안 나오지 않아요. 진짜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도 나왔어요. 나와서 간신히 A 맞춰준 친구도 있어요. 더군다나 어떤 학교에 시험 한 번은 본 학교 있어요. 양일인가? 하여튼 1학년 한 번만 봐요. 그러면 한 번에 평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없어요. 중간고사 잘 못 봤으면 기말고 잘 보면 되거든요. 수행 잘 보고. 이게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1학년 때 물론 퍼센테이지는 작긴 하지만 내신을 좀 잘 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어머니들의 답이 어떻게 보면 자사고이긴 한데요. 너무 멀리 찾지 말고 국제고나 외고도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입시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그 고등학교의 정책이 바뀔 거니까 그 정책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실 때 대신 우리 아이들이 뭐해야 되면은 다지고 내신에서 B 안 나오도록 준비하셔라. 그죠? 이게 좀 저는 높아심에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내신 일정이에요. 여기 안 보내요. 정발중학교 안 보내요. 중간고사. 그다음에 양일중학교 안 보내요. 그렇죠. 거기중학교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 내신 일정인데요. 자, 재미난 건 혹시 중학교 1학년 어머니들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9월 14일 발산중학교 있죠. 추석 끝나고 바로 해요. 그럼 내신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9월 초부터 준비해요. 그럼 영어학원, 국어학원 난리 났어요. 그쵸? 그냥 방학이니까 방학 지나고 생각할게 라고 하면 큰 오산이세요. 첫 시험이에요. 2학년에서 첫 시험 저가 정말 내신 준비하면서 10번 온 친구도 있어요. 그쵸? 처음에 60점 받았고 그나마 그 다음에 10번 오게 시켜서 88점 나오겠어요. 그쵸? 잘 못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다니더라고요. 열심히. 그러면 점수가 올라갔으니까. 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내신 챙겨주셔야 된다. 백신도 또 뒤에 기말고사 안 보내요. 빨리 보고 늦게 보고. 자, 그래서 우리 학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들으시는 어머니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작년 건데요. 핵심만 얘기하면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2학년 1학기 평균, 1학년 안 봤으니까요. 70점대에서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를 받는 학생들 보면은 20% 30% 학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20점, 30점 받는 애들이에요. 퍼센티지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학이 쉽다고는 하는데 공부한 친구는 쉬운데 안 한 친구는 어려워요. 그쵸? 우리 아이가 설마 아니겠지. 준비 안 하면은 B 나옵니다. 설마 C까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된다. 3학년도 그 퍼센테이지가 20%가 넘어요. 솔직히 이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수학은 접을 수 있겠다 생각하셔야 되긴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여기 왔을 때는 내신 수업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회차 맞춰서 안 되면은 3번이나 4번 와서 하고 안 되면은 더 많이 하게끔 해서 내신 케어해줘요. 그래서 과학 무시하지 마시고요. 과학도 케어해 드립니다. 과학이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내신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 이제 다 수기로 학생들 온 날짜, 오답 노트, 오답 개수, 뭐 몇 개 중에 몇 개, 근데 이거 다 문자 발송 다 하고요. 몇 개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수기로 다 하고 선생님에게 공유하고 부족하면은 제가 토요일 날 또 나와서 제가 집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토요일 날 또 나와서 수업을 해요. 그쵸? 왜? 제가 책임자인데 애들이 내신 못 보면은
학생들 그만두잖아요. 안 돼요. 어떻게 나와서 졸려 죽겠지만 진지 나와서 아이들 이제 내신 대비 추가로 수업 해주고 합니다. 물론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보면은 어머니들이 고민하시기에 일반고를 가야 되긴 하는데 경기도 지역에서 그 화성고라는 학교가 서울대 25명 보냈고 작년에 그나마 3위예요. 3위. 아, 한민고 괜찮죠? 4위네요. 그래도 23명이나 보냈어요. 21명. 그쵸? 일산 저기 하나 또 있어요. 국제고 14명, 8위, 고양 외고 그 다음에 16명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다 했지만 이쪽은 문과 쪽이긴 하지만 우리가 수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과 쪽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경기 외고 자사고로 전환한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 학교가 왜 그럴까요? 답이 없어서 그래요. 여긴 안 그럴까요? 가능성이 다분해요. 근데 몇 년 걸리긴 한데 우리 아이가 당장 3학년, 2, 3학년 아닌 이상은 기다려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서울대를 보내요. 뭘로 보낼까요? 수시로 보내요. 정시가 아니라. 이게 돼요. 이 학교 선생님들의 말이 되고 작성하는 뭐냐면은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은 이과 쪽 선생님과 윤호 선생님만 50이 되죠. 더 물론 수학을 수투까지 공부했고요. 나름대로 실력 있는 학교예요.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 멀리 보지 마시고요. 이런 학교 보시면 돼요. 자, 정 안 된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여기 동산고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우리 아이는 기숙사 가야 돼요. 기숙사 가야 돼요. 그러면 요 한일고도 괜찮아요. 많이 보내는 편이어서 18명이 많이 보내요. 그죠? 운정고 8이죠? 16명 정도 갑니다. 근데 한민과 운정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기숙사보다는 내신 완벽해야 되죠. 그것도 언제부터? 1학년부터. 그쵸? 얘가 198점? 저보다 잘하시네요. 199점에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운정고 작년에 간 친구는 물론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3학년 때 국어 B 하나 정도 갔어요. 총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이제 필요한 거니까 나 B 하나에 올리지 마시고 하나 정도는 운정고 괜찮아. 그래서 나름대로 운정고도 많이 보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네요. 학교가 멀리서 찾지 마시고 그러면 뭘까요? 수학은 1등급을 해야 돼요. 1등급 아니면 인서울 자체를 못 갈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주셔라.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나 하기 싫어라는 그런 뭐냐면은 항상 우리 아이의 통곡 소리를 계속 귀에 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이따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우리 아이 좀 공부 좀 하게 잘 좀 해주세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 아이들은 일단은 한번 먹히면은 그거 있어요. 엄마 계속 안 해도 돼. 그렇죠? 그래서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다시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아니야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좀 전략이라는 걸 좀 바꾸고 물론 정말 달린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선생님과 같이 발맞추어 가는 쪽으로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고등학교 4군데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산 요 지역만 이만큼 되죠. 많죠 되게. 대진고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아는 거 백석고 좀 난 것 같더라고요. 저형고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백석, 대진, 저형밖에 다음 티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제 저희 이제 일산 지역에서 대학 대입 실적 저기형 빼고요. 한민고 빼고 나온 거고요. 자, 운정고에서 82명이 작년에 스카이가 갔어요. 보냈어요. 근데 N수생 포함이에요. 근데 실제 현역에서 N수생이 스카이 갈 비율은 30%예요. 50%만 잡는다고 해도 40명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300명 정원에 대해서 40명이면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쵸? 서울대 실적은 그렇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최상위권 아이들은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고향 외고도 73명, 별반 다르진 않아요. 국제고도 오히려 서울대는 많긴 하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그렇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서울은 그래도 좀 되죠. 절반의 3분의 5, 60%는 보내는 것 같아요. 인서울 쪽으로는요. 스카 쪽으로. 서울의 상위권 대학으로. 근데 여기부터가 이제 절벽이죠. 백석고. 근데 여기 국제고는 좀 다른 게요. 얘는 고3만 되는 거예요. N수생이 안 포함돼요. 높은 거예요. 얘는 N수생 고3만 수시로. 그 다음에 대진고 보시면은 대진고 보면은 39명이죠. 아 갑자기 이제 절벽을 뚝 떨어진 거죠. 그죠? N수생 포함. 근데 여기서 그 저용고까지 좀 많이 보냈다고 쳐요. 대화하고 이후 쪽 보는 거의 이제 20을 안 넘어가요. 근데 거기다가 합격률이 몇 퍼센트 들었어요? 50% 잡아도 반이면 5명, 반이면은 8명, 반이면 4명, 반이면 3명, 반이면 2명, 5명 이런 거죠. 스카이가 그렇죠. 그러면 한빙고, 운정고, 고양외고, 국제고 아니면은 답이 없을 수 있겠다 라고 고민하셔야 된다. 물론 전교 1등은 의미가 있죠. 전교 1등 쉽지 않죠. 그렇죠. 전교 1등 다 잘해야 돼요. 그죠? 우리 아까 전교 1등, 백석 전교 1등 그 친구가 수학 세 번째 반이에요. 세 번째 반인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과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수학 공부 안 하고 과학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가 못하는 거. 그게 뭘까요? 수학에 여유가 없다. 그렇죠. 저희가 계속 강의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문제 일단 풀렸어요. 풀리고 푼 거 고치고 푼 거 고치는데 네가 풀어야 돼요. 3학년 때는. 네가 풀어야지만 내게 돼요. 그래야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는 끝내주셔라. 그게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끝내주신 게 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환상에 가지고 있는 의대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고 이제 고민하셔야죠. 작년에 이제 재학생이 35만 명, N수생 포함해서 14만 명, 검정고시에서 50만 명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상위권, 인서, 전국의대 등등 하고 약대까지 치니까 몇 명이냐면 6천 명 정도다라는 거죠. 현재 1,500명 포함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봤더니 데이터를 봤더니 수능 모의고사를 봤을 때 0.2%가 수학 만점이에요. 근데 의대까지 가려면은 1.2%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수학은 1등급이 나와야 기본적으로 의대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개만 쳐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수학이 제일 중요한 변별력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학은 만점을 받고요. 나오세요? 네. 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서울의 이제 주요 의대 800명, 860명, 서울에는 의대 정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방 의대에서 2,100명, 약대까지 해서 6,130명인데 1,500 증명해서 7,6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조금 나아졌겠죠. 그쵸? 수학은 무조건. 근데 수능이 좀 쉬워졌죠? 그래도 1등급. 그죠? 내신도 1등급. 그죠? 1등급 아니면은 의대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아이가 언제 준비해야 돼요? 중학교 때는 의대 생각하시면 준비하셔야 된다. 중학교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중학교 때 대부분의 과목은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보세요. 그 수능 기준 했을 때는 100점 만들고 싶으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9점 받고 3학년 때 100점 받으면 되고 2학년 때 80 받고 그래서 3학년 때 60, 70점만 받으면 돼요. 그렇죠? 수능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하는 기간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미수학분 해서 총 걸리고 내신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산입해서 2개월, 10개월 들어가 내신 준비해야 될 거예요. 중학교 때요. 준비하고 그러면 2년 6개월, 26개월, 2년 4개월이 걸려요. 그럼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1월달부터 시작했으면은 고등학교 과정이 시작했으면은
2년 4개월 동안 이제 고등과정 다 가급적 끝나고요. 6개월 남는 거잖아요. 6개월 뭐 해야 돼요? 심화해야 되죠. 그때 6개월 앉아서 공부한 게 혼자 푼 게 그게 1등급의 비결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 조심할 점 있죠. 얘는 수능 기준이에요. 수능 다 1등급이잖아요. 대학에서 백석고 전교 1등하고 외대고 전교 1등하고 누구 뽑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럼 왜 뭐가 빠졌어요? 미적분. 미적분 들어야 되잖아요. 미적분 거의 들어야 되잖아요. 미적분 등급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보통 대입 들어갈 때. 미적분 공부해야 되는데 미적분이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모든 친구들, 그러니까 좀 공부한 친구들은 쉽긴 한데 대부분이 어려워요. 그래도요. 그럼 그게 나름대로 한 번 듣는데 4개월 걸리고 조금 약간 응용까지 하면은 6개월이 걸려요. 오마이갓 2년 8개월 걸리네요. 3년 다 지나가네요. 그쵸? 그럼 중학교 때 시작하면은 조금 늦을 수 있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점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방학 때 더 다지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이라는 것은 중간에 건너물 수 없어요. 건너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계속 생각하시고 고민하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고등식약은 5월달 중학교 1학년 5월달 얘기했는데 언제부터? 아무리 못해도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할 때는 고등과정 들어갈 게 조금 그나마 시기상으로 좀 나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죠. 단 저기가 좀 빠졌어요. 그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2월달 넘어갈 때 한 2개월, 3개월 정도가 좀 빠진 거예요. 그때 열심히 하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행의 시작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뭐가 나냐면은 뉴스 5학년 2학기 5학년 의대반에서 이슈가 떴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가서 내가 경쟁자들 그렇게 많은데 나는 그냥 되게 여유롭게 가서 의대 갈 거야 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옆에 경쟁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5학년 의대반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벌써 5학년 때 의대반 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내신 대비가 중요하죠.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일반고가 목적이 아니라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가면은 이 내신을 챙기고 서류를 챙겨서 자사고 쪽이나 나름대로 좋은 고등 가면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사고를 갈지 의대 쪽 갈지 어떤 좋은 고등학교 갈지 선택의 폭이 당연히 넓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대부분 뭐랄까 근데 선행 학습하고 있겠죠. 선행 학습을 하는데 중간 점검이 돼요. 아, 나 우리 아이가 수상하고 있는데 2학년 1학기 내신하는데 점수가 이제 딱 처음에 내신 대비하면서 한 50문제 중에서 30문제 틀려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너 내신 대비 뭐야 선생님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내신 왜 그렇게 못해? 학교에서 공부한 거 맞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거 맞아요. 근데 잊어버렸는데 다시 공부하면은 다시 원상태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한다는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신 대비 4번 왔을 때 60점 맞으면은 10번 오면 90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맞추고 근데 그 다음부터 10번 올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개선하고 야가지고 그리고 왜 10번 올까요? 과제를 안 해오니까. 맞아요. 그죠? 다른 거 하죠. 핸드폰 하죠. 핸드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뺏겨요. 근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게 숙달이 되면은 괜찮아져요. 그래서 적게 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내신 잘 보잖아요. 일단은 나 100점이야. 이 어깨 들썩들썩 엄마 나 이거 안 해도 돼? 실제 그런 식으로 보내면요. 내신 대비 했는데 잘 못해요. 근데 학교가 너무 쉬워서 100점이 나왔어요. 중간고사 때. 그랬더니 두 번째 기말고사 때 정말 안 해요. 와서 이제 한 4번 정도 왔는데 교재가 반도안 끝났어요. 큰일 났잖아요. 교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정말 8번 정도 왔거든요. 근데 학생이 너무 안 해서 88점 나와요. 물론 A는 나오죠. A는 나오는데 그만큼 그게 어떤 걸 반증하냐면은 내가 공부 대충 해도 A는 나오네라는 거죠. 그거 위험합니다, 오히려. 특히 1학년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한꺼번에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 잘 나왔더라도 두들겨 보고 돌다리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 우수 고등학교나 특목자사 진학 시는 필수 과목이다, 필수 요소다. 이렇게 중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 어떻게 짜냐면요. 일단 저희가 이제 상위 4클래스예요. 3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3월달에 확통이라든지 미적분원이라든지 공통수학이라든지 대략적으로 4개월 잡고 얘네들은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고쟁이 뭐 뭐야 블랙라벨 이런 교재들이에요. 한 권으로 주 3회를 해서 이제 풀게끔 하고 싶어요. 난이도 어렵습니다. 난이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하면서 동시에 수능 모의고사 보게요. 3학년 과정에서 수능 모의고사 보면 평균적으로 2등급 이상 나와요. 고3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3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이렇게 확동까지 대학 끝나거나 해서 수능 모의고사 보면서 심화 과정을 다 혼자 공부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수원했고 미적분했고 공통수학 거꾸로 이제 입시 시작할 때면 이제 수학하 그다음에 거꾸로 수학원 수학상 이렇게 해서 수학에 있는 과목은 다 하고 가긴 해요. 그죠? 요 클래스가 답이다 의대는. 그죠? 요 클래스다. 근데 어머니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린 나름대로 여기서 최상의 클래스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목동에는 의대반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 의대반이 따로 있어요. 걔네들은 2학년 여름에 다 끝내고 수능 돌려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빠른 거예요. 더 문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한 경쟁 시대인데 저희 학원이 좀 빠르다고 봐요. 물론 최근에 다른 학원에서도 좀 빨리 가는 학원이 있는데요. 저희 학원 너무 빠르대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목동에 있는 탑 클래스에 2클래스 정도 되는 거예요. 탑 클래스가 탑 티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B반을 가도 늦잖아요. 그렇지? B반에 수업해도 일단 일반고에서 1등급 나오고 전교 1등급이야. 그거는 어디가 문제가 있냐면요. 이쪽 지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 늦게 진도를 나가거나 잘하는 친구들 모여있는 학원이 드물거나 그래서 과외를 돌리던가 목동을 가든가 대치로 가든가 이런 과정인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인원이 적어요. 정말. 왜 그럴까요? 이 클래스 4명밖에 안 돼요. 위로 올라가면서 얘들이 줄어요. 어렵다고요. 어려우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도박 한번 해보세요. 유지시키세요. 여기 어떻게든지 그냥 끄덕 다녀. 그쵸? 끄덕 다녔으니까 1등 하잖아요. 그쵸? 그 운전부한 친구도 동생이 여기 다니는데 그 친구도 처음에 제가 그때 미적분 응용했거든요. 센으로 했거든요. 센으로 했는데 저 못하겠어요. 원장님 못하겠어요. 안 하면 안 돼요. 붙잡아 놓고 가서 했어요. 근데 가서 잘 나오잖아요. 그쵸?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생도 여기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시니까.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아이에게 좀 힘들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제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입시 부분 어떨까요? 제가 수학은 선행으로 막 그 선행 진도 빼주지만 입시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뭐 스토리 다니시던가 그다음에 뭐 학원 다니긴 해요. 알겠죠? 그죠? 학원 다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가 뭐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쪽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학원이긴 해요. 왜? 제가 거기 다니라고 했으니까. 그쵸? 여기에 항상 준비한 애들 외대 보면 다니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그러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코치분이 오셔서 준비를 같이 관리를 해주시고 자소 써주시고 첨삭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병행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규 수업 수강하지 않아도 이 단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열어드릴 거예요. 주의기회. 그래서 마무리하면 일산의 CMS 변호는 원장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올까요? 같이 팀이 와요. 팀이 오겠고요. 그만큼 뭐냐면은 정보력과 컨텐츠 퀄리티는 뭐냐면은 뭐랄까요? 컨텐츠 뭐 예상 문제 이런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믿고 한번 저희가 이제 CMS 2024의 마무리 제가 하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원장님이 또 하나의 눈을 또 이제 본 눈이 2개가 더 생겼으니까 더 넓게 볼 거예요.
아 그리고 뭘까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비학원이 이쪽 지역에 이제 강자는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잘하는 애들이 빠져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고 고민하셔야 된다.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오늘 어머니 오셔서 좋은 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8월 7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이 시스템 원장님은 친구 버리자고 오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 시스템은 제가 다 만들어 놓고요. 대신 뭐냐면은 이게 제가 좀 어려웠던 점이 제가 이제 의치도 하고 경시도 하고 영재고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7일 나와서 일해야지만 이게 해결이 돼요. 상주이시네. 저희가 팀장님, 그 대표님, 대표자가 그러니까 그 대표자를 저희가 본사에서 되게 신중하게 컨트롤. 왜냐면은 그분도 CFS 안에서 이제 보고 있어요. 원래 송도라는 센터도 원래 송도 원장님 이태경 원장님은 혼자 영재구도가 다 했거든요. 근데 저희 목동에 있는 하나는 원장님이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분이에요. 되게 철도 첨예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동 센터하고 송도 같이 관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관리가 되게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존에 있던 이경선 이제 실장님도 여기 계시고 중계 가서 탄탄하게 지금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똑같아요. 오히려 이쪽 지역에서 많은 위치한 원장님도 위치한이라는 이런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로드맵은 특별하게 웬만한 변함이 없고요. 목동 시스템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뭐 어차피 커리큘럼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어디까지 선행을 치고 이런 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너무 버텨주냐예요. 버텨주고 그 부분에서 가져가냐. 실제로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인데 저희가 어떤 것까지면은 테스트를 보고 80점이 안 되면은 아이들 밀착 상담에서 수투를 가지 않고 수원을 다시 해요. 왜냐면 그게 넘어가고 아이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거든요. 물론 커리큘럼 상에서는 뭐랄까요 딜레이 되긴 하지만 딜레이 된다고 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케비를 맞춰가면서 우리 아이가 나름대로 선생님 수학은 잘 못하지만 저 내신 100점 맞았어요. 그거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 있게 저 그래도 수학할래요. 이렇게 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있고 봤을 때 이제 그때 그 시점부터는 아이가 나는 여기서 내가 공부할 거야라고 가는 거고요. 그게 어머니의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공부하는 시점이 된 거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가요. 직각으로 가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엉덩이에 붙여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2학년까지 되게 어려워요. 2학년 이제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2학년인 친구들 1학년 때 내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지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가 보시면 2학년 1학기까지는 힘드실 것이다. 어머니들도 계속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부분만 이제 신경 써주시면은 그나마 나름대로 어머니께 싸우셨지만 나중 되면 그나마 어머니께서 오히려 여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제 뭐만 하는 게 아니면은 이렇게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뭐도 할까요? 선생님 관리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대표님 바뀌면서 체제가 싹 다 바뀌었어요. 예전에 뭐냐면은 강사 위주로 그러고 윤우강 강사가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 학생들이 컨택하거나 중간에 슬럼프 있거나 이런 걸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체크를 해요. 저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회의를 통해서 얘가 지금
슬럼프가 왔어요. 얘는 조금 뭐냐면은 늦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이 부분에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무강원에서는 그걸 더 쳐주시거나 아니면 좀 쉽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좀 불러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게요. 클리닉 가거나 이렇게 계속 뭐냐면은 대안인들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그 대안들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근데 요즘 유행하는 그 학원들이 뭐냐면 개인 진도반이 유행하잖아요. 개인 진도반이 유행하긴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학생 입장에는 편안할 수 있지만 근데 화목차사가 됐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맞춰가는 학생이 있는데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알아서 공부하면은 그 과정이 좋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정말 케어를 많이 해줘야 된다. 요즘 아이들 그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다시 오시면 돼요. 네, 다시 오시면은 말씀하세요. 수업 안 듣고 과학 수업만 들으면 들으셔야 됩니다. 단과도 들으셔야 되고요. 저희 가셔도 됩니다. 단과 수업 같은 경우는 과학도 있어요. 과학도 왜 그러냐면은 전에 여기서 오랫동안 일하신 팀장님이 있는데 제가 쉽게 간데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께 상담을 안 해요. 어머니 답답하시죠. 그죠? 저는 요즘 시대 때는 서로 소통하고 우리 아이가 부족하면 누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못 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과감히 새로 개설하고 만들어서 새로운 선생님 모시고 관리 잘하시는 분으로 모셔서 우리 아이들 맞춰서 수업시키고 있어요. 그분들이 솔직하게 그냥 선생님 아니고요. 영재고 수업을 다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실력이 있으십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 없어요. 여기요. 구독도 없으세요. 네, 맞아요. 제가 짰는데요. 선생님이 배치하는 것들이 약간 있어서 네,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만 봐서는 사실은 어떻게 가야 될지가 저 혼자 생각하기는 조금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어떻게 진로를 나가고 싶냐, 부족하면 어떻게 써줄까라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어머니들 우리 아이가 중등과정이 될 수 있고 초등과정이 될 수 있고 고등과정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초등과정 같은 경우는 6학년 1학기 2학기 하면서 주로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연산이에요. 연산 실수하는 부분 거기가 됐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뭐였냐면은 시상해서 하거든요. 시상해서는 문장제 문제예요. 문장제 문제인데 그 문장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선생님이 푸는 방법이고 그 푸는 방법을 답습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방법으로 연습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한 다음에 한 6개월 지나면 퇴져버려요. 근데 그게 다시 어디서 나오냐면요. 1학년, 중학교 1학년 활용 파트, 2학년 1학기 활용 파트 이쪽에서 문제 풀 때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거 선생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부분을 좀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맞긴 한데 이걸 처음에 도입 그 문제 읽었을 때 아예 모르겠다고 하고 이거 풀긴 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는 다른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때 2단계는 그나마 그거를 연습하면 그 다음에 또 다음 활용 나올 때는 실수했네요 가요.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였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중등 과정까지는 솔직하게 뭐냐면 개념과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개념과 연산, 단 영작교 가는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심화까지는 어느 정도 하고요. 어느 정도 심화까지는 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물론 내신하고 의치한 쪽에 가는 친구들은 응용 심화 정도, 완전 심화가 아니라 완전 심화라는 건 A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1품 정도 난이도면 돼요. 어디서 판단한다면 고등학교가 판단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업 1 거기에 수학 3 배우잖아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수학상을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3학년이에요. 늦어요. 늦는 친구죠. 근데 3학년 2학기 시험을 안 봐요. 저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늦었어요. 선행 보면 늦어요. 근데 3학년 2학기 거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보는데 시험 대충 봐요. 난이도 안 어려워요. 그리고 그 대입에서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거는 무조건 중요해요. 3학기 거 예상의 1학기 과정에 함수, 인수분해, 2차 방정식 다 나오거든요. 얘가 안 되면은 수학상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대수 파트.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엄마가 알고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학년 1학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3학년 1학기에 지금 들어가서 수요일날 심화를 하니까 3학년 2학기 거를 선행하겠대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 1학년 2학기 거까지만 심화를 했으니까 2학년 1학기 거를 방학 특강으로 넣어야 되는지 이게 좀 헷갈리고 아니면 아까 여기 그 프린터를 주신 거 보니까 네. 배수라든지 아니면 함수라든지 그렇게 이 아이가 부족한 부분 문제를 선생님이 좀 이렇게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맞는 거를 선택을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저거예요. 저희가 커리큘럼을 짤 때, 그러니까 3학년 과정은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들어가면서 수상 들어가면서 3학년 과정을 서브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할 때 2학년 1학기 하면서 1학년 2학기 심화 이렇게 동시에 같이 하거든요. 우리가 GS 커리큘럼에서.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3학년 과정은 3학년 1학기 하면서 동시에 이제 3학년 2학기 거를 3학년 2학기 때는 3학년 2학기 거 하면서 3학년 1학기 심화하고 2학년 2학기 심화 이렇게 같이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3학년 1학기 과정에 테스트가 80점이 나온다 라면은 안 하셔도 돼요. 그치? 근데 영재고 목표라면은 A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수상을 들어가는데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과정 같은 경우는 그 영재고라든지 이쪽이 아니라면은 그냥 무난하게 내 평균 점수 80점 이상이 유지되면은 통과하는 게 맞아요. 통과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형 3학년 2학기 끝났다고 해봐요. 그럼 그거 언제 하냐면 2년 후에 하잖아요. 2년 되면 어차피 그 전에 다 까먹어요. 근데 다시 공부하면은 또 그때 점수 나와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좋냐면은 수학상 하에 좀 집중하는 게 맞으시다. 3학년 1학기가 되어 있으면 수학상을 가셔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수학상을 많이 저거 할 겁니다. 3학년 1학기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연어방하고 특별히 다른 걸 넣어줄 필요가 없더라도 혹시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네. 과거를 하거든요. 그 과거도 괜찮아요. 과거까지. 따라가는데 네. 방학 지금 저는 지금 중학교 이 방학이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지금 이걸 어떻게 넣어서 너무 짧아요. 할지를 그대로 수업 특강을 하면은 2주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수업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일 거예요. 그러면 4시간씩 4번이면은 16시간이거든요. 16시간이면 16시간 뭘 끝낼까요? 라기보다는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 그죠? 그거를 알아채기 몇 학년이죠? 6학년인가요? 6학년이면은 그 파트 안에서 내가 깔았을 때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특강하고 내신 특강을 깔았고요. 1학년 2학기 대비해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신 대비 특강을 깔았고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다른 친구들은 2차 방정식 특강, 1차 함수 특강 이런 걸 깔았어요. 활용 특강. 차라리 그걸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활용 파트만 하는 거고 활용은 누구한테나 다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 나오나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은 하고 과제 어느 정도 배우고 복습도 어느 정도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하는 친구고 과제를 지금 드문드문 안 해는 친구들이 70점 정도 나오고요. 과제 아예 안 해오면은 50점, 60점 나와요. 근데 과제를 어느 정도 해온 친구는 그 정도 나오고요. 물론 점수보다가 한번 삐끗할 때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5, 4년간의 이제 노하우라든지 학생들을 관찰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제가 느끼기에도 활용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뭐 농도 이런 문제는 솔직하게 학교 시험에서 안 나와요. 아시죠? 안 나오시죠? 안 나와요. 그 제외돼 있어요. 그럼 다른 활용 부분이 나오기는 뭐 시계라든지 속도, 속력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차라리 그 부분을 강화시켜 주는데 2학년 1학기 활용하고 1학년 1학기 활용이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1학년 1학기 활용을 하는 게 맞을 수 있겠다. 그럼 그거를 댓글 해주시고요. 또 다른 관점을 보면은 그래도 3학년 과정, 3학년에 들어갈 거니까 3학년에 점수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2학년 2학기 때 8점이 넘었어. 그러면은 저는 6학년이면은 KJ 앵무런 이런 거를 들어보게끔 하는 것도 좋다. 왜 거기 있는 문제들이 기출 문제들인데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의 과정이 나오긴 하거든요.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거의 이제 문장제나 약간 연산에 대한 뭐냐면 아이디어라든지 이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교과 심화 형태가 들어가 있고 우리 아이가 100점 만점 중에 처음 봤을 때 30점 나오면 잘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요. 글이에요, 글. 수학에서 문제에서 글을 읽었을 때 계산 문제들은 잘하는데 글을 읽었을 때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를 분석을 못해서 그러니까 말의 국어적인 의미를 분석을 못해서 못 쓰는 게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뭘까요? 국어가 어려워요. KJ는 지금 준비하는 게 제가 KJM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저가죠. 2지반 해야 될 KJM 20문제면은 15문제까지 이제 풀어보고 2시간만 뭐 하고 하는 거죠. 이게 마치 저랑 똑같아요. 3번에도 1과정, 2과정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활용 문제예요. 그런 의미가 돼요. 개별 심화하는 것도 개별 심화로 2학년 거 적어야 되는데 2학년 개정 그 들어가는 것보다 페이지만 해주시면 좀 좋겠다. 그렇죠. 문장제 읽어보는 게 좋겠고요. 대신 3학년 1학기 성적을 계속 보셔야 돼요. 3학년 1학기 안 나오면은 거기 먼저 가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3학기가 안 되면은 연산이 안 되면은 어디 가셔야 되면은 K점 하지 마시고 그 밑에 계집반, 개별 진도반 계집반에서 추가로 수업하는 거 권유드려요. 그러니까 추가로 문제 풀어보거나 연산 문제 풀어보거나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3학년 과정 테스트 보는 점수를 보시면 된다. 근데 그게 오늘 8점 나오면은 그러면은 문장제가 조금 중요할 거니까 문장제 하는 수업으로 가야 돼. 이 얘기예요. 그게 좀 차이가 있다. 제가 비학원 계속 얘기했잖아요. 비학원 애들이 못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교과 수업에다가 교과 수업 배만큼 30분 하고 30분 넣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한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문장 좀 넣은 거예요. 걔네들이 그 문장대 문제라든지 기본 문제는 탄탄하게 잘 돼요. 진도가 너무 늦어요. 이게 그 두 개 다 가져갈 수 없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3학년 과정을 진행하는 핵심을 말씀드린 거예요. 3학년 과정의 연산이 잘 안 되면은 걔를 담아야 되고, 근데 그게 되면은 다른 눈으로 돌려서 심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비학원에서는 3학년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KJ 애고 시험을 다 일괄적으로 거의 보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KM을 보잖아요. 이거 망하죠. 왜? KM을 1년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KJM에서부터 거기 막혔다는 거예요. 결론이. KJM에서 성실적이 잘 안 나왔을 수 있고요. 그럼 거기에 의해서 그 친구들이 적기 때문에 KMO, 실제 KMO, 수학 올림피아드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과거라면은 조금 여유 있게 가도 되는데요. 대신 대수, 그 3학년 1학기를 퍼펙트하게 가면 그 다음 수학상 잘하겠고요.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 수투 잘합니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대수가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그 다음에 수학상, 그 다음에 수학투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수학하는 이제 이게 수학하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얘네들은 이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는 제일 어려운 과목이 수학하라고 생각해요.